성공을 향한 1g의 행동, 명단 작성, 만남과 초대,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는 지금 다 사업을 결정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결단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 저는 그게 '누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수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거보다는 1 톤의 생각, 내 생각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무겁고 나를 짓누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1g의 행동, 결과를 만드는 1g의 행동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 보자라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고요. 우리 사업은 자본이 들지 않죠. 우리 사업의 특장점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자본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자본이 들지 않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듣죠. 비전의 크기가 명단의 크기이다. 무자본 사업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본이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유일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필요한 자본이 바로 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요. 우리는 지금 아메이 사업이라 하는데 명단이 없다는 거는 일반 사업을 하면서 돈 한 푼 없이 영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랑 마찬가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커피숍을 오픈해야 돼.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오픈 못 하죠. 내가 뭐 공장 가동을 해야 돼. 빵 공장을 운영을 해야 돼. 돈이 없어. 비닐도 못 사겠잖아요. 우리도 명단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 아무것도 시작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비전의 크기가 명단의 크기라고 했어요.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냥 모든 명단이 내 명단이 되는 거예요. 뭐 세탁소 사장님,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런 모든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모든 분들이 내가 비전이 크면 나의 소중한 자본 즉 명단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 주변에 진짜 많지 않나요? 매달 아니 매년 여행을 가고 싶어서 적금 부는 사람. 그럼 아니면 너무 아파. 본인이 아프거나 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파. 그런 분들. 아니면 또 뭔가 이유 없이 배우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보다 경제력이 낮거나 아니면 나보다 경제력이 없어서 날마다 돈 걱정하는 사람. 이런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모든 분들은 본인에게 결핍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의 명단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스폰서님이 이제 방금 김봉래 리더님도 명단을 꼭 적으라고 뒷부분에 꼭 적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계속 스폰서님도 "명단을 적어 봐라. 명단을 적어 봐라." 하는데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나요? "스폰서님 굳이 안 적어도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초보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사실 머릿속에만 있는 명단은 두세 명 아니면 한 명에게만 거절당해도 다 그 즉시 그러니까 한 번 나를 거절했어요? 그러면 그 명단은 그 즉시 사라져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죠. 그래서 내가 관리를 못 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있는 건 한낱 기억일 뿐이죠. 근데 우리의 기억 믿으신가요? 저 냉장고 문 열었어요. 그런데 냉장고에서 내가 뭘 꺼내려고 했지? 그것마저도 잊어먹는데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명단을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정말 사실 아메리 초창기 때는 적지 않았어요. 적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적으면 어제 만났던 사람조차 아니 진짜 아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어제 뭘 했지?' 적지 않으면 그냥 아예 없는 게 돼 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 믿지 마세요. 기억을 믿지 마세요. 기록을 믿으세요. 모든 사업도요. 다 기록에 의해서 사업은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저부터 지금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진짜 기록을 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나부터 다시 명단을 가시화하고 명단을 종이에 적어야겠다. 종이에 적는 명단만이 진정한 내 명단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을 계기로 좀 많이 좀 적어 보는 걸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선입견은 버리세요."라는 말을 하죠. 아메이는 화투장 뒤집는다는 화투장에서 화투장 48 장이에요.
그런데 5장의 광을 찾는 게임이라고 하죠. 실제 우리는 6명의 파트너랑 함께 다이아몬드가 꿈이긴 한데 광이 5장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명단을 적을 때 최악이라고 하면 최악인 그런 아까 이제 명단을 다 적기로 결심을 했으면 명단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적을 때 어떤 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패를 딱 보면서 뒤집어 놓은 패예요 다. 뭐가 강인지는 아예 모르죠. 뒤집어 놓은 패를 보면서 '얘는 돈이 많아서 안 할 거야. 얘는 멀어서 너무 멀어. 얘는 너무 까칠해. 얘는 그냥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아니면 '얘는 너무 게을러. 얘는 너무 부정적이야. 얘는 안 이뻐.' 막 그런 무수히 많은 나의 선입견으로 내가 점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적죠. 안 할 건게. '내가 점쟁이는 안 할 거야.'라면서 안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1000번을 때려 봐도 얘 광이 스스로 뒤집히지 않아요. 정말로 가장 쉬운 방법은 일렬로 쫙 깔아 놓고 앞에서부터 뒤집어 보는 거죠. 광 나올 때까지 뒤집어 보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르겠잖아요, 광 찾기는. 그래서 선입 그 말은 "선입견을 버리고 아는 사람 모두 다 적어서 한 장씩 뒤집어 본다." 이게 명단 적기에 가장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명단을 적을 것인가 명단의 세분화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 만나는 사람도 없고요. 나는 날마다 주말에도 집에 있거나 가족들하고만 커피 마시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녀. 그래서 나는 전화도 안 해.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저 얘기예요. 그랬을 때 스폰서님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명단의 세분화를 해 보라 하는 거죠. 카테고리를 쪼개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이름들이 마법처럼 쏟아진다고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먼저 가족들을 다 친가 외가 처가 치댁 뭐 다 적어 보는 거죠. 없어. 별로 없어. 나는 우리 신랑도 혼자고 나도 혼자야. 그럼 또 동창 내가 다녔던 선후배, 초중고, 대학. 그런데 연락을 또 안 해. 그러면 또 사회적으로 연결고리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군대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어때요? 산후조리원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예전에 그 문화센터 그런 곳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유치원 선생님을 했을 때 전 너무 적을 명단이 없어서 제가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 그 유치원은 정말 비싼 유치원이었어요. 아마 강주에서 가장 비싼 영어 유치원이었는데 딱 우리 반 아이들이 12 명이었어요. 그런데 6 세, 7세 반 그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12 명밖에 안 돼요. 음 2 년을 근무를 했었을 때. 그러면 그 12 명의 엄마들을 다 적고 전화를 다 돌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3 분은 지금도 지금까지 제품을 쓰고는 계세요. 어찌 됐건 다 그렇게 적어 보는 거죠. 동호회 모임이든 종교 취미 학부모 모임이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적으면 좋냐면요.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명단이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적어 보라니까 적어 보는 거예요. 다 적어 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사념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적다 보면은 가장 좀 강추하는 거는 다 100명 이상을 적어 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저 100명 안 나왔어요. 내 핸드폰을 딱 오픈하고 종이를 꺼내고 막 수첩에다가 그냥 이유 없이 막 적었는데 제가 그때 적었을 때 한 40명 적었었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100 명까지는. 참 저는 처음에 힘들었는데 아무튼 도전을 해 보는 거죠. 이 사람 바빠서 저 사람은 부자라서 그런 걸 다 삭제하고 100 명을 적어 보다 보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또 구별을 해야죠. 우선순위 구별은 먼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추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처음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가? 긍정적인 사람은 정말 좋죠. 요즘에는 요즘에 MZ 세대들은 자기는 긍정적이 아닌데 외면으로 보기에만 긍정적으로 보이는 음 듯하게 이렇게 연극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됐건 긍정적이고 또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게 긍정적인 거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가. 초보 사업자들은 문전옥답이란 말이 있죠. 내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밭을 내가 관리를 잘하겠잖아요. "내 집 앞에 밭이 가장 기름진 밭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초보분들은 너무 멀면 내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거리면 거리일수록 좀 더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금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꿈이 있는 사람 이런 우선순위를 먼저 추출을 아니 우선순위를 막 이제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20-30 명을 핵심 명단을 이제 뽑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다음에 '이다음에 이제 만나야 될까?' 할 때 그 선행 작업 반드시 이렇게 스폰서님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나의 기업 명단을 30명 정도, 20명 정도, 10명 정도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는 과정도 스폰서님과 상담이 필요하면 좋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만나면 좋은지 스폰서님과 상담을 해야지 조금 더 귀한 만남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과정은 정말로 다 스폰서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단을 잡았어요. 그러면 약속을 잡아야죠. 명단만 막 적고 나서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랬을 때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약속은 주도권, 어떻게 주도권을 잡는가. 참 그게 중요해요. 가끔 약속 잡을 때 "너 언제 시간 돼?" 라고 하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나 계속 바쁜데." 하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약속 잡기가 힘들죠. 나 계속 바쁘대."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고 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톡을 그냥 그렇게 접을 수도 있고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마법의 화법이라는 말을 하죠.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나 이번 주 화요일 오전하고 아니면 목요일 오후가 괜찮아. 넌 언제 좋아? 둘 중에?" 그러면 상대방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편한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고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좀 골랐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골랐잖아요. 본인이.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골랐기 때문에 음 좀 더 그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생각에 좀 더 편하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만남 약속을 잡을 때는 "왜 무슨 일인데?" 하면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거는 큰 오류고요. 그냥 전화는 약속을 잡고 약속이 설명은 생략을 하고 만나서 이제 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만났어요. 드디어 만났어요. 만나죠. 기존 입력부터 하던가 일상 속 만나 하던가 SNS 요즘 활용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만났죠. 만남은 어 만남은 그냥 만나려고 만나는 게 아니죠. 뭔가 연결을 하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아메이에서 만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나는 아메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본인은 아메이 이야기를 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수다일 수 있어요. 그럼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만나기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연결하는 게 목표예요. 만남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만날 때 그럼 어떻게 만나세요? 여기 누구랑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는 아메이 사업가라니까요. 1인 기업 CEO예요. 아메이 CEO예요. 그런데 우리는 왼쪽처럼 만나지 않나요? 편하게? 그러면 절대 나를 알던 지인은 아니면 나를 모르는 지인이든 콜드 컨택이든 누구도 나를 사업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내뿜는 게 쟤는 뭔가를 하긴 하네. 쟤 아메이하고 나서 좀 달라졌네. 뭐지? 아메이가 뭐길래 쟤가 달라져 보이지? 라는 호기심 들고요. 또 신뢰도 줘야 되고요. 믿음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지 상대방은 나의 내면을 몰라요. 상대방은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날 때 복장, 머리, 얼굴, 표정 다 모든 거를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장의 중요성 이 그림이 단적으로 나타내 주죠. 제가 이거 열심히 채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와서 가져와 봤고요. 자, 그럼 만남과 초대를 할 때 우리가 콜드 컨택이든 만났어요. 그러면 만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먼저 하시나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만나자마자 음 사업 이야기를 다짜고짜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랬을 때 비즈니스 비전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중간에 다리를 한 살짝 올려 보는 거죠. "혹시 아메이 제품 쓰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아메이 나는 이거 아메이 치약이 제일 유명한데 아메이 치약 한번 써 봤어요?" 그렇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아메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어도 제품이 좋다는 건 사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잖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비전으로 넘어가는 거.
긍정적인 제품 경험을 환기시켜 보는 거죠. 아미 사업에 대해서 바로 들이밀면 선입견이 생기고 '쟤가 나한테 뭐 시켜 볼란갑다. 나 진짜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관계 중심 문화잖아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게 이 제품으로 다리를 놓는 거죠. 그러면 만나서 이제 뭐래요? 만나서 내 이야기만 쏟아 놓고 오시는 분 많으시죠. 아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내가 가져오긴 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냐?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FRM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F 가족의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O 직업, 직장의 비전을 물어요. 비전. 요즘에 은퇴에 가까우신 분도 너무 많고 젊은 애들은 또 너무 현재 직장에 비전이 없을 거고 직장의 비전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R 여가 시간에 뭘 하고 보내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이거 세 가지만 대략 물어봐도요. 아니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봐도요. 이렇게 가족의 자녀죠.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그 사람의 결핍이 나와요. 시간이 없는지 돈이 불안한지 건강이 걱정인지 이런 결핍들이 나오면 그 결핍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거죠. 이 메시지에는 자산 소득의 필요성이나 시대의 변화, 암의 제품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우리가 진짜 주고 싶은 메시지를 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FORM은 질문을 통해서 잘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 보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사실 질문과 제안을 20% 나는 일단 처음에 만났을 때 20% 정도 질문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걸 경청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입에는 마스크를 씌우고 70% 들으세요." 전숙 스폰서님도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 귀에서 오리가 1000마리가 꽥꽥꽥꽥 니 말해, 니 말해, 니 말해 계속해서 그 꽥꽥거리는 오리를 잠재워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과 경청을 하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할 때 나의 솔직한 why 그거를 꺼내서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했으니까 나의 why랑 그 니즈를 결합을 시켜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빗장을 풀 시간이 정말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건강이나 추가 수입, 시간적 자유를 조언해 주는 거죠. 논쟁은 절대 금지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막 "야 아미 다단계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하냐." 뭐 그런 식으로 논쟁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결판 내리라는 압박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열정은 좋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약간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냥 오늘 첫 만남인데 나랑 오늘 당장 결혼할 것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막 하면은 사실 다시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왜 압박감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될까? 그건 너무 내가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일 거예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을 안 하면 이렇게 흰 빼기의 미학 커피잔에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좀 저는 골프는 안 배워 봤지만 골프할 때도 힘이 잔뜩 들어가면 헛스윙이 된다 하잖아요. 힘을 빼야 정확하게 멀리 나아간다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뭐 눈동자에 아니 눈에 열정을 빼라는 건 아니고 뭔가 결판을 내 버리라. 그 압박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너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너의 말을 들어주고 메시지 전달 의미로 해야지. 너 반드시 오늘 프로모션 사야 되고 너 반드시 오늘 미팅 와야 되고 막 그런 완전히 결판을 내리는 압박감 내 등 뒤에 칼을 숨겨둔 칼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칼을 숨길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칼을 꺼내서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건 전숙 스폰서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났어요. 연락하고 만났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연락의 목적은 만남이에요. 만났어요.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만남의 목적은 미팅 초대잖아요.
최고 제일 마지막 미팅이 아니더라도 사업이니까 제품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초대가 안 되면 미팅 초대가 안 되면 그럼 그러니까 결론은 STP잖아요. 제품을 알려주든 사업 설명을 하든 스폰서님을 프로모션하든 연락하고 만남의 목적이 STP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이걸 착각을 해서요. 그냥 만나요. 난 그래서 아메일 했다고 착각을 해요. 수다만 떨고 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수다만 떨고 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한 친목 도움이에요. "아 나 아메 이야기했어. 나 아메이 나 우리 신랑이 내일 모레 정년 60 살에 그 정년하는데 5 년밖에 안 남았어. 나 그래서 너무 깝깝해 가지고 미래 준비하려고 아메이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로만 수다를 떠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요. 상대방이 나랑 만나서 "야 나 오늘 너무 미래가 막막해서 나 주식 샀어. 그 주식 인제 50% 오른대. 100% 오른대. 500% 까지 오른대."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공감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정확하게 정말로 진찐 사업 설명 위해서 만난다는 걸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수다만 떠는 메시지 전달이 수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귀하게 만났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업 설명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커피만 마시고 오지 말라. 저 진짜 장표 열심히 만들었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목적이 제가 다 만든 장표입니다. 커피만 마시고 오지 말고 목적이 있는 만남의 디테일이래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좋죠. 뭔가 아까 그 결판을 내리라 그 목표가 아니에요. 좀 다른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다 경청을 하는데 내 이야기 하나는 꼭 한다고 하는 본인의 목표를 가지고 가면 좋죠. 예를 들어서 오늘 프로모션이 있어. 그러면 그 프로모션 용지라도 하나 꺼내 놓고 주고 오는 거. 그쵸? 수다로만 끝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숨겨진 니즈 파악. 그 속에서 상대방의 결핍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스템 자랑하는 거. 이거는 진짜 쉽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랑하기 너무 쉽지 않나요? 스폰서님들 여행 사진만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와, 저 진짜 단톡에 올라온 사진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의 사진 숲보다 최고던데요.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진에 멋짐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아메 여행 가고 싶다. 아메 여행 정말로 럭셔리 여행이구나. 그 사진만 보여줘도 '와 정말 아메 여행이 이렇게 멋있다고?' 우리 비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내가 너무 말을 못했어 오늘. 이 모든 걸 사업 설명도 못했어.' 그러면은 어 일부러 이렇게 내가 먼저 자리를 떠야 됐을 때 한번 두고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뭔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저 사진을 넣어 달라고 했는데 사진을 이상하게 넣긴 했어요. 사실 부족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아메이를 하잖아요. 저는 그 아메이를 부족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아메이를 하잖아요. 아메이가 우산이 되어줬어요. 아메이를 잘하기 위한 세 가지를 넣어 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 가지. 미팅 참석, 탱고 실천, 사업 설명 집중이에요. 이 사업 설명을 정말 집중을 해야 돼서 이 아메이라는 이 우산에 사업 설명이 빠지면은 여기에 엄청난 게 빠지죠. 하나씩 할 때마다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 다 맞아요. 아메이로 우리는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팅만 참석해. 그러면 '난 지금 비 다 맞고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라도 뺄 수 없지만 오늘은 사업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드려 볼게요. 사업 설명을 왜 해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네트워크가 커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멈추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멈춰. 결정적인 핵심적인 키워드는 SDP, 사업 설명이에요. 네트워크가 커지냐, 멈추느냐, 네트워크 속도가 빠르냐, 이렇게 멈춰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게 STP예요. 왜냐, STP는요, 소비자를 사업가로 깨우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유일한 열쇠예요. 그쵸. 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오늘 사업 설명 없이요. 제품만 막 했어. 소비자예요. 그 얘기를 내가 오늘 영화관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예고편만 보고 와요. 아니면 영화관을 갔어요. 근데 팝콘만 먹고 와요. 영화는 보지 않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이 비유가 되려나요? 어찌 됐건 단순 소비자에게 STP 사업 설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 사업가로 전환이 될 수 없어요.
그쵸. 계속 제품만 쓰겠죠. 계속 제품만 쓴다 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혼자 100 명의 사람을 100 100 번을 만나고 다니는 거 나 혼자 오늘 칼슘 팔고 나 혼자 오늘 뭐 또 프로모션 얘기하고 나 혼자 오늘 100 명을 하루에 10 명이든 30 명이든 만나 가지고 매일매일 30명 못 만나잖아요. 최대 10명 만난다고 해 봐요. 오늘도 10명 내가 만나서 혼자 하고 내일도 10명 내가 만나서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제품만 얘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노동수비지 않나요? 내가 제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품을 쓸 사람이 없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사업 설명해야 돼요. 사업 설명을 하면 혼자 하면 한 배지만 사업 설명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시스템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가서 한 명에게 얘기하고 10 명에게 얘기하겠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무한배가 되겠죠. 정말 비전과 속성을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사업이 네트워크가 멈추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사업 설명을 딱 했을 때 어떤 착각이 드나요? 사업 설명의 진실.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땠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이 사업의 원리, 이 사업의 뭐 숫자 막 642 112 막 들리지 않아요. 데이터 전혀 들리지 않죠. 전혀 기억 안 나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이 나하고 저는 신뢰가 크게 있지는 없었거든요. 스폰서님과의 신뢰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냥 말하게서 갔고요. 갔으니까 나의 신뢰를 그냥 지키는 거죠. 그냥 앉아 있었죠.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우리는 그냥 그러지 않나요? 상대방과의 신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첫 사업 설명. 아니면 1대1로 만났어. 근데 내가 막 사업 설명을 해. 근데 내가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앉아서 그냥 머릿속에 딴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 거죠. 듣지 않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해요?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면 상대방은 100% 이해하고 결단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런데 상대방은요. 내용은 들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신뢰 때문에 이 자리, 이 컵숍 너랑 앉아 있는 거야.'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용이 들리기 시작한 건 최소 10번 이상 들었을 때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사업 설명 들려주고, 들려주고, 들려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사업 설명에 비교를 해 봤어요. 아마추어의 목표는 물건을 팔고 가입시키는데요. 프로는요. 기회를 전달하고 다음 미팅에 초대하고요. 다음 미팅이 아니더라도 나와의 미팅이죠. 나와의 만남. 그리고 아마추어는 "제발 한 번만 들어 줘." 프로는 기회를 줄게 당당함과 여유가 있죠. 아마추어는 내가 외운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죠. 프로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며 소통하죠. 아마추어는 자료가 없으면 당황하고 거의 자료가 없으면 당황함을 넘어서서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수다를 떨고 오죠. 그러면서 사업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프로는 혹시라도 자료가 없어도 냅킨 한 장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하죠. 이렇게 우리가 프로가 되어야지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스폰서님과 함께 지금 가시는 멋진 여행을 함께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업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업 설명하나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리는 엑셀을 밟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걸어 놔요.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 놓냐면 제가 지금도 많이 이러고 있고요. 이랬어요. 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가장 하기 싫은 그러니까 콜드 컨택 그리고 거절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 놓으면 열심히 미팅을 듣고 교육을 듣는데도 성장이 멈춰 있게 되는 거죠. 엑셀을 밟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아서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들에 대한 시선 아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브레이크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브레이크 밟으면서 엑셀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밟아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 타버리겠죠. 내 마음에 내 내 마음만 막 미치게 힘든 거죠. 본인만 그냥 타다가 '아 남의 너무 힘들어.' 하면서 못 하는 거죠. 그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이 브레이크를 좀 떼는 거는 가장 하기 싫은 전화 아니면 가장 '아 저 사람 너무 잘 사는데.' 그렇게 좀 만나기 힘든 사람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가장 먼저 해 버리는 거 약간 좀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번 했으면요.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또 나를 성장을 시키거든요. 사실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해낼 수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뭘 많이 하죠? 응원을 많이 듣죠. 그리고 펠리컨적 사고라고 정말 유명한 이거는 펠리컨은
자기보다 훨씬 큰 거 한마디로 뭐 코끼리의 다리도 삼키려고 한다 하잖아요. 뭐든지 그냥 아무리 자기보다 몸이 뭐 2배, 3배, 4배, 5배 되더라도 일단 입에 넣고 본대요. 삼켜지도 안 삼켜도 입에 물고 본대요. 그런데 이런 약간 펠리컨적 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펠리컨적 사고를 다시 말해서 일단 한번 해 보는 거죠. 실패하면 그냥 "실패했네." 말고요. 와, 맞으면 장땡이죠. 대박이죠. 그래서 거절을 누군가 했어요. 내가 사업 설명하든 미팅 초대를 하든 아니면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하든 뭘 했어. 그런데 막 다 거절하겠죠. 그런데 철저한 확률 게임이에요. 100 명에게 이야기하면 한두 명은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까미, 미소 까미. 이런 거절을 내가 한 98 명을 맞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펠리컨적 사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그래 일단 삼켜 보자.' 실패하면 그냥 뱉으면 되고 맞으면 삼키고 맞으면 정말 대박인 거고 그런 사고를 가져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2-3분 안에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우리 그 본사에서 자꾸 이런 강의를 해 주셨어요. 엘리베이터 사업 설명이라고. 30 초, 90 초, 1분 30초 안에 끝내야 돼. 1분 30초 안에 해야 돼. 강의를. 아니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해 보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사실 이게 뼈대잖아요. 뼈대가 튼튼해야지 이 뼈대에 근육과 살도 붙을 수 있죠. 뼈대가 없는 사업 설명은 군더더기가 많은 말만 많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뼈대를 세우는 거는 가장 본인의 그냥 와이아메이 아니면 본인의 아메이 싹 사업 설명 들었을 때 핵심으로 꽂힌 비전 있잖아요. 저는 핵심으로 꽂힌 게 그 스폰서님이 항상 그려준 60세 이후에 소득이 제로인데 아메이는 이렇게 된다. 그건 저의 사업 설명 항상 그게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게 핵심이었고. 그럼 꽂힌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기의 살을 붙여보는 거죠. 가장 짧고 굵은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한번 훈련을 해 보는 거죠. 90초 안에 끝날 거, 3분 안에 끝날 걸. 그랬을 때 선행되어야 될 거는 음 내가 뭉뚱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절대 엘리베이터 스피치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다 좋다고 "나 다 이해했어." 그런데 확실한 이해가 아니잖아요. 그럼 다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 좋다고 하면 그 개념을 내 언어로 소화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뱉는 연습이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나오죠. 그랬을 때 이 원리 원칙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나만의 명확한 언어로 해서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아메이 사업 설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워렌 버핏에게 물었대요. 딱 한 종목에만 몰빵해야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래요. 스스로를 개발. 우리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 우리를 개발하는 건 뭘까요? 제품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요. 사업 설명을 진짜 많이 듣고 연습해서 내뱉는 연습까지 해 보는 거. 이거지 않을까요? 이게 완벽하게 내가 습득이 돼 있다 하면 어디를 나가든 정말 자신감 있게 하겠잖아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잘하는 방법 3 가지. 미팅 참석은 기본이죠. 본문을 정말 많이 들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요. 사업 설명을 많이 듣고요. 반드시 나만의 사업 설명 교환서를 만들어야죠. 아까 엘리베이터 스피치. 내가 꽂히는 그 뭔가가 있었겠잖아요. 나의 Y도 있었겠고 거기에 살을 붙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SP를 할 때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제품 이야기를 할 때는 제품에 대해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감동을 많이 전해 준 게 진짜 다른 사람에게 혹하죠. 그런데 남의 감동보다 내가 제품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전달하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감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품명을 많이 해야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 많이 하고요. 빨리빨리 하고요. 반복을 계속 하고요. 이렇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처럼 똑같이 따라하게 복제를 시키는 것까지. 아메이 성공 포인트죠. 계속 반복하고 또 빨리 그런 말 있죠. 100회 SP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100회 SP를 10 년간 100회 하면 사업자가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3 개월 아니면 한 달 안에 100 회를 한다면 사업자는 반드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몰입해서 사업 설명을 많이 하냐. 그게 또 성공에 척도를 하잖아요. 내가 사업 설명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많이 해 보는 거. 그래서 100회 SP를 3 개월에 집중해 보는 거. 그런데 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따라하게끔 하는 거. 저는
무수히 많은 사업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없어도 종이에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써 있기 때문에 아까 뼈대가 써 있기 때문에 그 뼈대에 그냥 상대방의 결핍을 듣고 그 상대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빈 백지에 사업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본인의 사업 설명 교환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냥 따듬따듬 읽어도 되고요. 좀 읽기가 그런다. 그러면은 연습을 미리 많이 해 보는 거죠. 정말 사업 설명은요. 많이 뱉어 보는 것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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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파트너 리더님들과 줌에서도 사업 설명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 사업을 그냥 사업하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적으로 성공하려고 사업을 하니까 정말 더 빠르게 더 많이 그리고 복제시키는 편안함을 버리고 다시 100회 SP를 시작해 보시게요. 저도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인증샷도 좀 올리고 다시 한번 100회 SP를 해서 지금 너무도 귀한 시간이잖아요. 골든 타임이죠. 4 월 별로 안 남았고 5, 6, 7, 8, 9 9월 달에 또 새롭게 또 화이팅 해야 되니까 9 월부터 또 큐를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또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9 월에 시작하면 늦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100회 SP를 시작해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P를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SP의 가장 꽃은 어디에 연결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연결하는 거죠. 줌 미팅이든 홈 미팅이든 현장 미팅이든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건데 사업 설명의 진짜 목표는요. 정말요. 시스템 미팅에 초대해요. 미팅에 초대해요. 그래서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아서 또 계속 미팅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만날 약속 잡아서 계속 미팅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네요. 48 시간 안에 다시 어 사업 설명 후에 48 시간 안에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팔로업 거기 그건 팔로업 하시는 분이 또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미팅 초대 그러니까 초대의 자세는 구걸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우리 호기심 당당 열정이란 말이 있죠. "야 미팅 한 번만 와 줘." 저도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아쉬운 소리 하듯이 하지만 대부분의 초대는 아쉬운 소리 우리는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함과 진실성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고 있다.'는 나의 마음가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나의 자세나 마음가짐은 '너에게 이 엄청난 기회의 선물을 주는 거야.'라고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초대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련의 모든 만남과 사업 설명, 미팅 초대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지속의 힘인 것 같아요. keep going. 바위를 뚫는 거는 힘이 아니고 꾸준함이라는 거죠.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꾸준함으로 반드시 모두 함께 비전 트립 또 비전 보너스까지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